보모하고 마필관리사가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승일 전 부장이 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아하. 예,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이 친구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다. 예, 출국 준비, 독일행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국민적인 좀 뭐 분노 이런 거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보모가 5명으로 금이야 오기야 걷고 대학도 그렇게 갔고. 근데 결국에 이렇게 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잘 지낼 거다. 그러고 이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48시간의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1시간은 또 기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영장 청구를 집행할 줄 알았는데 타자마자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검찰이 얼마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11시간 정도는 날려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당한 거잖아요. 자, 국민들은 어느 정도 충격인 건지를 말씀드리면 정유라가 특혜받기 위해서 대학교 하나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당시 총장, 학장, 교수 여럿 우르르 학점을 줬던 시간 강사까지도 다 지금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 있어요. 이 학교의 명예회복은 뭐 몇십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기업 삼성의 총수가 승마 지원을 했다는 이유, 대가성 뇌물 아니냐,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기업의 총수의 경영체제를 마비시켜 놓고도 그 특혜는 유일하게 정유라 외에는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K스포츠 재단과 그러면은 뭐 코어스포츠, 비덱스포츠, 삼성에서 지원한 뭐 수십억의 돈, 이 대상이 다 누굽니까? 정유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특혜의 대상은 달랑 국내 들어와서 전 대학 갈 생각이 없었고요. 이 말 한마디 했고 그다음에 승마 선수 6명 중에 하나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으로 모든 걸 다 면해버리고 나머지 관련자만 줄줄이 구속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형평성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게 뭐가 걱정이냐면 오늘 아이도 들어왔지만 비슷한 시간 유섬나 씨도 소환됐잖아요. 유섬나 씨가 똑같은 전략을 쓰면 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세월호 관련 다 청해진 해운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모래알 디자인에서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일 했다.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나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게 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강의 문제가 부모 탓하면 내 죄는 없다. 이거 아주 나쁜 지금 전례가 생긴다고 봅니다. 글쎄요, 선배님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나 봐요. 애를 학교 보내길래 엄마 7년 구형받았고 총장 5년 구형받았는데 정작 수혜를 입은 학생은 아직까지는 형을 안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최순실은 너무 늦게 체포했어요. 30시간을 돌아다니게 방치해서 그 사이 증거인멸하고 돈도 빼고 했잖아요. 근데 정유라는 너무 빨리 체포했어요. 저는 이게 준비가 다 된 줄 알고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했으면 48시간이 확보되면요. 항상 중요한 게 제가 그 교수들하고 대지를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심하면 엄마 최순실하고 대지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수들이요. 정유라가 이게 문자가 있어요. 어느 학과 학생입니다. 뭐 리포트 이런 글이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교수한테 물어서 야 이거 전공도 모른다 했는데 자기 전공 다 적어서 이게 보낸 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고 어머니하고 같이 최순실하고 뭐 유철근 교수 만나 인사한 것도 있고 그럼 이게 교수들하고 같이 48시간 이내 대지례가 조사를 했으면 바로 이게 정유라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밝힐 수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예 뭐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기 바빠서 전에게 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뇌물은 원래 청구범죄가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수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조사 자체를 못했군요. 아예 못했다고 하더 조사를. 왜냐하면 이게 심야 조사 동의 안 했고 그 변호사가요.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존 특검이 한 상태 그 상태로 청구했고 저는 이게 48시간 동안 교수들하고 또는 최순실하고 대지를 했으면 충분히 정유라 거짓말을 밝힐 수 있고 그럼 이게 좀 달라질 여지도 있었는데 검찰이 상당히 뭐 본인들 물론 감찰 때문에 그런지 요즘 상당히 좀 이게 검찰이 좀 그런 얘기들은 좀 왕왕 들립니다. 지금 검찰 내부 얘기가. 그러니까 차기수님 어쨌거나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100% 구속될 것 같다. 뭐 이게 뭐 여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한시름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시름 놓았죠. 한시름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영장 재청구가 아예
아직까지 뭐 안 한다고 아직 검찰이 단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최순실 입장에는 아마 변호인 통해서 이 절대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고 아마 딸에게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에 딸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향후 정유라를 통해서 또 바깥에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지금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미진한 일들이 있을 수 미진한 있으니까. 일들.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자식이 피부친 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 정유라를 통해 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관리를 해야 될까? 예. 그런 것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요, 뭐 자식을 위해서 교육비를 15년 동안 도와줬다라고 노승일 전 부장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3월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그 청담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처음에 면접을 봤었는데 예. 당시에도 저하고 면접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대 총장이 자꾸 날 보자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찮아 죽겠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부 15년 동안 한채대 총장이면 노승일 부장의 모교 총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15년간 내가 교육부를 도와줬고 딸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판넬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좋았습니다. 아하. 최순실 씨가 아직까지도 바깥에 미진한 일, 이게 가장 우려한 건 재산이잖아요. 돈. 그렇죠. 재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변호인들이 그렇죠. 있고 재산 그렇고, 관리인들이 예.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재산이 결국 누구 재산입니까? 결국 내한테 돌아올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에게 상당히 아마 이 부분에 챙겨라고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정유라 씨가 만약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을 경우에는 예. 이 재산을 또 어떻게 또 마음대로 또 처분할지도 모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 장치도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이 이번 사건으로 대하드라마 한 100편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정유라가 나중에 더 커서 또 굉장히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출연진이 무궁무진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하 드라마를 100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사람이라잖아요. 예. 현대의 정주영 회장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두 분만 드라마틱한 인생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안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시즌2는 이제 재산 문제가 될 거예요. 거액을 상속받았으니까. 이 정유라랑 최순실 문제도 있지만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도 돈이 아마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게 뭐 금고가 어디 있느니 뭐 일부 보도에는 독일에 예. 뭐 10조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물론 뭐 10조는 좀 과장된 거지만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에서 많이 숨겨놓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내고 어떻게 나누느냐. 예. 이 문제가 앞으로는 안민석 의원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최순실의 시즌2는 재산 문제다. 네, 여태까지는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많이 했죠. 부정축제한 거 환수하는 법까지 검토하겠다. 예. 뭐 이런 약속도 많이 했는데 법이 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우선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조사는 상당히 좀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좀 미진하죠. 결론이 안 나죠. 예, 옛날에 뭐 금융실명제 이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검찰이 좀 생색은 안 나고 수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건 포기하고 삼성 총수 가두고 이대 총장 가도 이거는 생색 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좀 치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오늘 자정, 그러니까 내일 0시에 석방이 되는데 서 변호사님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이 부분도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면 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시호 씨는 어쨌거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우리 윤 대표님 차 교수님 비판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죄는 중하죠. 예. 하지만 그 이제 횡령이라고 된 부분을 다 자기 재산으로 메꿔 넣었다. 그 이제 일전에 나왔던 얘기고 이 수사에 협조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일가에서 어찌 보면 이모인 최순실과 척을 지면서 예. 완전히 반대 증언을 했잖아요. 전 오늘 자정이 딱 돼서 8시간 후입니다. 예. 지금 시간 재고 있을 거예요, 장시호 씨는. 그리고 이제 곧 밖에 나가면 내가 아이스크림부터 먹을까, 짜장면부터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수감된 사람들이 또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정유라가 있잖아요. 아까 그 재산 문제와 연결해서
장시호 씨가 지금 머리가 복잡할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증언한 게 뭐냐 하면 최순실과 검찰에서 마주쳤을 때 이모가 이 그 검사에게 물을 좀 떠주십시오 보내고 나서 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야, 이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2층에 가면 뭐 방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자금을 좀 갖다 놨어. 이것을 유라와 우리 손주를 위해서 좀 써다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삼성동 자택은 지금 없습니다.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집주인은 구속된 상태지만. 그럼 이제 그 돈을 유라가 찾아야 되잖아요. 유라는 오늘 아들 들어왔고 이제 소녀 가장입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감춰놓은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승 빌딩에 있는데 미승 빌딩은 압류돼 있지만 거기서 월 임대료가 나오죠.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건 최순실이 챙겼던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장시호와 정유라가 만났을 때 어떤 모종의 교감 혹은 이제 이 서로 사이가 틀어진 부분에서 엄마의 노선을 따라가는 요거를 좀 저는 오늘 밤 이후 내일 꼭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언론이 한동안 또 장시호 씨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또 정시호 씨가 나오게 되면 또 언론들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변호사 하면서 6개월 만기대가 출소하는 건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여튼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재질이 나쁜 사람은요. 아까 저는 추가 기소나 다른 건으로 해서 영장을 연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정호성 비서관 이미 공무상 비밀 누설은 끝났지만 위정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추가 기소나 다른 범죄로 연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재질이 아주 낮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미리 보석을 해주거든요. 보통 이게 그 사전에 보석 청구해서 그러면 돈을 걸고 도망 못 가게 조건을 정해서 이게 풀어주는데 보석도 안 하고 추가 기소도 없이 이게 6개월 만기대가 딱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제한을 가할지 법원에서 마음대로 이동이 물론 출국 금지는 돼 있을 걸로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외국을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주래도. 따라서 이게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서만 봤지 실제적으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네요. 아, 이례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면 검찰에서 특혜를 줬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 저는 이게 가장 큰 특혜가요. 바로 뇌물의 추가 기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계 스포츠센터 최순실 씨는 삼성이 그 요구한 걸 뇌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동계 스포츠센터는 누가 봐도 장시호 씨가 상당히 역할을 했고 그 돈을 후원받은 돈을 본인이 다 횡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최순실이 만약에 아무 그 힘이 없다면 어떻게 본인이 다 그 횡령을 합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강요만 원래 기소했던 걸로 돼 있고 근데 뇌물 부분이 추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정한 건 없잖아요. 협조해서니. 그러니까 추가 기소가 없으니까 바로 이게 나오게 되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추가 기소가 없으면 만기 출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충분한 4가지 이재용 부회장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없으면 8월 28일에 놓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이 여기 이제 이제는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재판에 대해서 앞부분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을 보면 혹시 10월 16일 날 구속 만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는 그 재판부 일정에 대해서 지금 그 변호인단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 생활하면서 상당히 그 지금 허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스타일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재판을 그러면 일주일에 4번이 아니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줄이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변호인단의 이 주장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10월 16일 구속 만료 기간까지 1심이 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때 그럼 장시호 씨처럼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가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법원도 장시호 씨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무게감과 또 만약에 향후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때 정치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 겁니다만은 그런 향후 파장이 재판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저는 아마 변호인단의 그런 이 타이트한 일정을 조금 느슨하게 가자는 요청을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11월까지 증인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증인으로 삼성 관련해서 다 합치면은 한 430명이 된대요. 그 증인들이 언제 다 나오겠습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증인들 번호표 나눠줘도 그거 쉽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4번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 뭐 10월 말 되면은 이제 10월 16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때 되면 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억지로 또 연장해서 오랫동안 또 하는 것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